안녕하십니까. 하창범의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금요일이라서 또 이번 주 한번 돌아볼 건데 복습 시간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마 증시도 약간 변동성도 좀 안 좋았고 했는데 좀 많이 시장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환율일 것 같아요. 1360원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잭슨 홀이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좀 많은 수급 변화도 좀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외국인이 환율의 부담을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외국인과 환율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정적으로는 환율이 지금 외국인의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낀다. 예, 그런 거 좀 이야기 드렸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외국인을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로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코스피는 지금 2,400이 아니라 최소한 거기서 10% 정도 밑에 그러면 2,000포인트 초반까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약간 제가 부담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번 주 한번 주간이니까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코스피는 지난 8월달 월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는데 이게 월봉 마감도 있습니다만 또 이번 주 주봉이니까 주봉으로 살펴봤더니 아쉽게도 지난주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조정 이후에 조금 힘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 있고 나서는 어이없이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얼추 3%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모양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여전히 매도 압박이 조금 높은 그림입니다. 보통 이렇게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올려놔야 되는데 거의 맞고 밀렸기 때문에 뭐 기술 차트만 놓고 봐서는 하방 확률이 조금 높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월봉 기준으로는 그래도 기가 막히게 지난번에 이렇게 8월달 월봉은 도찌로 마감을 해놨는데 이건 이제 월봉이고 자 주봉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월화수목 확실히 코스피와 거의 대동하게 전주 잭슨홀 미팅 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잭슨홀 미팅 위에 가장 많이 변한 게 바로 환율일 것 같아요. 환율이 이제 워낙 지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잭슨홀 미팅 있기 전에만 해도 1350원대에서 삐삐삐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1360원까지 한 10원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10원이 별거 아니냐고요? 별거 아닌 게 아니죠. 뭐 아마 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환율 10원 움직임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환율의 고공행전.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적어 봤잖아요. 외국인이 이번 주 환율에 부담을 느끼나? 아이러니게도 뭔가 기분 나쁜 게 좀 잡힙니다. 자료를 좀 같이 보실까요? 이 자료는 뭐냐면 코스피 쪽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쭉 데이터를 모으는데 자, 맨 왼쪽이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고 일주일 동안만 보면 될까요? 잭슨홀 미팅이 여기가 8월 29일인데 8월 29일 이번 주부터 월, 화, 수, 목, 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이후부터 뭔가 변화가 나옵니다. 월요일 날 많이 빠진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어떤 변화냐면 어느새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6천, 7천, 뭐 8천 한 2조 원 정도를 샀어요. 개인 투자가분들이. 돈 없다더니 많으시네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보죠. 예. 기관 투자가도 주식을 이렇게 하루에 많이 팔고 있고 어제도 외국인도 마찬가지. 근데 외국인은 7,400 이건 뭡니까? 이거는 뭐였냐면 MSCI 이슈였어요. 말일 기준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뭔가 느낌이 별로예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난 7월 달에는 2조 3천억을 매수를 해줬고 8월 달에는 3조 6천억을 매수를 해줬어요. 누적적으로는. 그럼 둘이 합쳐가지고 대략 6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외국인들의 매수가 막 그렇게 시장에 도움이 됐던 건 아니에요. 안 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번 주 접어들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은 조금 더 이걸 길게 보면 이 엑셀 자료가 눈에 안 들어오나 실내 있는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불신의 눈을 가질까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HTS에서 바로 볼게요. 똑같아요. 실제적으로 봤더니 이것 봐라. 이게 일자별로 보면 확실히 보여요. 외국인들이 뭔가 주식을 조금씩 이번 주 딱 잭슨홀 미팅이 지나고 나서 수급인데 기관이 주식 매도예요. 뭐 금융투자가 큽니다만은 외국인도 매도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일시적 수급이었다면 확실히 그 전주와 체감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도대체 외국인들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뭘 팔았는지.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환율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또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은 또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 우리가 지난주 영상에서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굳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막 크게 가게 되면 안 좋은 악순환에 좀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도대체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뭘 팔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앞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이 일주일은 되게 의미가 높죠. 왜? 8월 29일이 바로 잭슨홀 미팅 이후였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무려 2조를 2천억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이거는 지수 ETF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것도 2천억.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4천억이고, 고려아연도 좀 매도가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분 경쟁 이슈가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아마 판 것 같고, 로템 쪽에서 차익 매물. 그럼 이는 개별 주식이 될 수 있는 거고, HMM 같은 경우, HMM은 이제 아무래도 최근 업황이 안 좋죠. 컨테이너 운임 지수, 경기 침체 이슈가 있으니까. 그리고 카카오 또는 아마 이런 종목인데, 화면이 작나? 그렇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외국인 매도에서는 어떤 특징이 보이냐면,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매도가 좀 나왔고요. 우리 방산이죠.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 스탠스를 펼치고 있고, 약간 요좋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힌트는 뭐냐 하면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판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를 판다 볼 수 있고, 한국 주식을 줄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쨌든 별로 기분 나빠요. 대신 그러면서도 잠깐 볼 수 있는 거는 뭘 샀는지를 보게 되면, 거의 여기서 이제 아이디는 마찬가지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블락딜 이슈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샀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그쵸? 두산의 물량 자체를 어쨌든 어지간해서 외국인 IB가 받지 않았었어요. 이거는 샀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럼 결정적으로 또 한번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만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사고 있다. 요거 정도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이버를 사고 카카오를 판 거는 그렇게 공통점을 짓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NC를 사고 하는 것도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둘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다시 전기차는 그나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한국 주식은 반도체를 판다 말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매도 스탠스. 섹터 내에서는 전기차, 즉 자동차와 LG엔솔은 사겠다는 거예요. SDI도 배터리죠. SDI도 조금 글자가 많네요. 그래서 다시 보면 외국인들이 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에 대해서는 환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줄이겠다. 이게 삼성전자와 코덱스 200 매도에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배터리는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겠다 해서 SDI와 LG엔솔을 좀 받고, 그런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기아 현대차 매수해서 자동차는 매수를 해주겠다. 다만 여기 하이닉스 매수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필이 안 와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은 혼자 삼성전자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만 올라가기 좀 어려우니까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포인트는 사실 그래요. 약간 다음 주를 바라본 관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조금은 조심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이번 주는 제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은 주봉 관점에서 그림이 깨졌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될지는 미국한테 달렸어요. 그쵸? 미국 증시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간 잭슨홀 이후에 실제적으로 미국 증시가 오늘이 하루 정도 더 남았습니다만은 거의 뭐 똑같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000포인트 정도가 빠졌단 말이에요. 과연 이제 급락에 따른 리바운드가 들어올 겁니다. 미국은 단기 급락에 따른 리바운드가 들어올 건데,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어둔 나스닥은 11,50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느 정도 이제 영업일수 기준으로도 여기도 보면 한 5일 정도가 하락을 했다가 이틀 지지다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나름 하나 5일 정도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어서, 현재 수준에서 미국이 장이 정말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에 12,000포인트 이상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또 가나다 또 밀려버리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조금 더 팔 것 같아요. 팔아서 또 환율 올라가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우리가 8월달 월봉만 바라보면서 어떤 그 힘보다는 확연하게 잭슨 홀 이후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나빠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표들은 다 좋아요. 물가도 내려가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면에서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막 떨어질 것 같이 그 생각은 안 해요. 아직도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올라가는 속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복습 시간에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외국인들이 환율에 부담을 좀 느끼네, 이렇게 정리해봤고, 자, 또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한 게 주말에 고용 발표 후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니까 그거는 확인하고 나서 한번 다음 주 시작할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댓글도 짧은 댓글이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 다시 다음 주 준비하는 시간에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